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진균입니다. 아우디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셨어요. 아우디 이트론 S, 이트론 GT, Q4. 네, 요거는 김드라와 함께 자료를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함께 라이브로 다뤄드리든 아니면 영상으로 별도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중량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서 공차 중량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엔지니어링에서 무게를 줄여내는 거는 기술력의 핵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이동수단들은 이 무게를 얼마나 줄여내는가가 그 효율, 그리고 내구성, 그 외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중요성을 계속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저희 정보를 주위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가공을 하시는 분들, 공차 무게의 중요성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공차 무게는 덜어내면 되지요 라는 이야기는 가급적 그렇게 가벼운 어떤 것처럼 다루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자동차 전문 기자를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레이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특히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지식이 많지 않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공차 무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으로 하시거나 또 제조사와 함께 코웍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사에게 불리한 수치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집어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버리시면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돈 빼시는 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대한민국은 인맥사회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만 건너면 각각의 제조사에서 자동차 엔진 다 설계하시는 분들 나올 겁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엔지니어 분들이 아주 명확하고 친절하게 자동차 엔지니어링에서 이 무게, 질량을 덜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자동차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핵심 기술력을 얼마나 좌우하는 키워드인지를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모델 X, 모델 S, 그 다음에 모델 3, 이 테슬라, 이 모델들이죠.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모델 X 리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델들 가운데서 이 테슬라 모델 X는 경량화가 이건 좀 신경을 좀 덜 썼다.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이거 많이 줄여야 된다. 적어도 한 200kg 정도 줄여서 한 2.1톤, 2.2톤 정도, 그 정도 무게가 들어오게 되면 다음 세대는 아마 기대할 만할 텐데, 그러면 아마 이 차를 한번 그때 가서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게 부담에서 오는, 공차 중량의 하중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함 때문에 강력한 성능을 다룰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관성 모멘트 증가에 따라서 제어의 어려움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 이렇게 되면 부담이 큰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간단하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성능, 주행거리, 다 빼고, 이렇게 테슬라에서 무게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추천했던 모델 X가,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2.35톤이에요. 그 다음에 트라이 모터 2.45톤입니다. 출력이 듀얼 모터는 500kW예요. 그 다음에 트라이 모터는 760kW, 1000마력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들을 다른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보죠. 특히 유럽 브랜드 BMW iX M50 2.57톤입니다. 가장 강력한 1000마력이 넘어가는 모델 X에 비해서 130kg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모델 X가 5050 전장이 더 길어요. 사이즈가 95mm가 더 짧은데 무게는 130kg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가장 무게를 잘 못 잡았다라는 모델에 비해서도 이렇게 무거우면서 출력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모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브랜드.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S 비교를 한번 해보죠. EQS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단 형태인데 EQS 400 245kW의 출력을 내고요. 무게가 2.59톤입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5.22m니까 대략적으로 한 17cm 정도가 더 길어요. 전장을 고려하더라도 세단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40kg이 더 나가는 겁니다. 자, 모델 S 보시면은요, 모델 S가 듀얼 모터 500kW 탑재한 모델이 2.06톤입니다. 2.06톤이가 2.07톤이라고 보죠. 전장은 거의 5m에 가깝습니다. 4979예요. 요거와 비교를 해보면 BMW i4 M50이 2.26톤이거든요. 무게가 100kg이 모델 S 플랫보다 더 나갑니다.
출력은 절반 수준이에요. 전장은 20cm가 짧습니다. 무려 20cm가. 그러니까 전장도 짧고 출력도 낮고 등급도 한 2단계 정도 아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S 플레드보다 100kg이 더 무게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급으로 맞추고 출력 높이게 되면 얼마나 벌어질까요? 모델 3처럼 그 정도 무게 차이가 날 겁니다. 300에서 400kg 정도가 날 거예요. 아우디 이트론 S가 있고 아우디 이트론 GT가 있고 그 다음에 Q 시리즈가 있어요. Q4가 있는데 Q4는 좀 작으니까 아우디 이트론 S 트라이모터로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이죠. 요게 전장이 4,900 약간 높습니다. 4,902입니다. 4.9m라고 봐야죠. 370kW, 503마력 최고. 무게가 2.62톤입니다. 자, 그러니까 BMW iX M50보다 5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길이는 약간 더 짧은데 경량화가 뭐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내연 자동차 기반에서 그냥 파워트레인만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디 이트론 GT, 이게 J1 플랫폼, 타이칸 J1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한 PPE 플랫폼, 아우디에서는 PPE라고 부릅니다. J1하고 형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칸하고 거의 특성이 같습니다. 후륜에 2단 변속기도 갖추고 있고 출력은 근데 아우디니까 포르쉐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뒤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 GT가 475kW의 출력을 냅니다. 전장은 4989로 타이칸의 4964보다 약간 더, 조금 더 깁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공차 무게가 2.34톤입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에 타이칸 터보 S가 2.3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는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일의 지금까지 신뢰와 믿음을 받아왔던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이런 브랜드들이 선보이는 전기차, 그리고 또 이런 차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는 제네시스라고 보죠.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말고 내연차를 기반으로 그냥 급조했다고 치죠. 그런 전기차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G80 같은 경우에 272kW 듀얼 모터 구성이고요. 공차 중량이 2.25톤이에요. 세단이죠, 이거는 세단. 편안하게 움직이는 세단. 그런데 이 세단이 극강의 스포츠성을 기반으로 기획된 i4 M50보다 더 가볍습니다. 10kg이. 근데 전장은 25cm나 깁니다. 차 사이즈도 훨씬 크죠. 타이칸 터보 S나 이트론 GT와 같은 극강의 스포츠성을 갖춘 고성능 전기차보다도 가볍습니다. 80kg 정도가 더 가볍네요. 세단이. 자, 그 다음에 인도로 넘어갈수록 유럽 브랜드에서 천시받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재계 오너들끼리는 다 안다. 왜냐면 AS한테서 너무 자주 만나서 친구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E GV70, 요거보다는 살짝 작은, 그렇지만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무게를 보면은요, 294kW의 전기 모터 탑재를 하고 있고 2.28톤입니다. 이 GV70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가요. 사이즈도 약간 작은데. 그러니까 플랫폼화된 전기차인데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데 독일 브랜드의 아우디, 그 다음에 BMW, 벤츠 이런 브랜드라고 비교를 해보면 경량화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무시했던 브랜드가 이래요. 그러니까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기아,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거를 여기다 뒤밀어도 테슬라 다음에요. 내연 자동차 기반의 전기차가 경량화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플랫폼 입히고 제네시스에서도 제네시스에 맞는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으로 이제 전기차만을 위한 설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최소 100kg에서 최대 200kg은 내려가거든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건 그 주행거리도 안 따진 거고 성능, 출력 이런 거 다 안 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장,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은 거리는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리한 이런 것들을 다 빼면은 독일 브랜드에서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는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서도 독일 브랜드가 가장
약점을 가지고, 유럽 브랜드가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예, 경량화에서 경쟁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하고는 아예 먼 이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간극이고요. 테슬라에서 가장 못했던 모델마저도 거의 뭐 동급 모델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량화가 제일 잘 됐다고 하는 모델 3. 이건 뭐 넘사죠.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승차감으로 승부를 해야지, 안전성으로 승부를 해야지. 가벼우면은 이것도 주변에 엔지니어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세요. 제 말은 의심이 가더라도 이렇게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강도, 스트렝스, 그 다음에 강성, 스테프니스, 그것도 인장, 항복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합금을 뭐 탄소광이든 아니면 알루미늄 합금이든 이렇게 합금을 해서 그런 강도나 강성이나 또 인장, 항복 이런 수치를 높이는, 그래서 그 물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합금들이요 또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가볍습니다. 이게 강성이 연철이라고 얘기하죠. 강성이 떨어지는 그런 연철일수록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건 안전하다는 거의 척도가 아니에요. 더 강력하고 단단한 강을 써서 알루미늄 합금 강성 높은 걸 써서 물론 뭐 좀 굵게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게 되면 무게는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엔지니어링은요 거의 다 평준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물성 같은 것들 각 자동차 회사들이 제철소 운영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주문해서 만듭니다. 수치로 주문하면 수치로 맞춰서 와요. 그럼 경쟁사가 어떤 정도의 그 강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경쟁사에서 그거 떨어지는 거 안 씁니다. 왜? IIHS를 비롯해서 각 국가기관의 충돌 테스트하는 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가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요. 돈 매겨서 점수 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만약에 얘기하시는 건 자유인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단정을 지어줘도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충돌 테스트는요. 어떤 기관이든지 대리점에서 깡통 모델 사서 합니다. 그리고 수치로 엔지니어들이 만든 이런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분들도 그 수치로 테스트하는 엔지니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하다가 45%, 25% 옵셋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측면 충돌 테스트도 일반 소형 트럭 위치로 하다가 이제는 타점 좁혀가지고 일반 승용차 위치로 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막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속칭 이런 테스트들이 바뀔 때마다 환장하는 거죠. 이렇게 IIHS처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이런 사설 기업들은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보험협회들의 수익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로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비로 얼마를 많이 못 줍니다. 그런 회사들이 올리는 매출, 보험회사들이 올리는 매출이 천문학적인데요. 근데 이게 보험 수가가 이 충격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넌 얼마, 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손익이 결정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조사들이 여기에 맞추려면요 안전도 보강 진짜 잘해야 돼요. 가볍다고 해서 대충 만든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안전도에서는 점수가 형편없이 나와서 시장에서 아예 그냥 퇴출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를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신뢰를 안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학이라는 분야, 그리고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테스트가 되고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이 절차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맞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련 지식이 없으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걸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숫자는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인지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네? 기록이에요, 이거는 기록. 기록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선수들을. 그냥 이 기록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기록상 안 좋네? 안 좋은 겁니다. 기록상 좋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네? 안 좋은 겁니다. 경량화가 많이 됐네?
좋은 겁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안전할 거야. 뇌피셜입니다. 무게가 가벼우니까 안전성이 떨어질 거야. 뇌피셜입니다. 자, 자동차에서 동일 사이즈, 동일 출력의 동일 세대의 자동차에서 100kg 줄인다는 건 극복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주변에 엔지니어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십시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예. 월등하게 가벼운 쪽이 앞선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독일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무게를 못 줄여내는 이유는 뭐냐? 파워트레인의 컴팩트화, 파워트레인의 경량화, 배터리의 효율, 밀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행거리를 보다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 더 많은 거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게를 덜어내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떨어져서 나오는 결과예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총체적으로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유럽 브랜드들이 정말 하수 중에 하수, 비교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던 현대기아 자동차들보다 최소 100kg 이상, 그것도 플랫폼화된 전기차도 아니고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보다도 경량화 기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오는 거고, 테슬라 모델 X와 같이 테슬라 가운데서 가장 저희들이 추천 안 하는 모델조차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력, 주행거리,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빼고 무게만 봐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의 경량화 기술 이외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력 성능, 주행거리,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요즘 이렇게 공차 무게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기술력,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마치 좀 과장해드리면 갈릴레이가 된 기분이에요. 피사의 사탑이라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세쿠스티라도 좀 떨어뜨릴까요?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시간이 해결하면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 조금씩 믿음의 영역이 깨지면서 실체가 보일 겁니다. 아우디 관련해서 김드라와 함께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재밌는 얘기들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